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무려 5%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현재 물론 여전히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의 이 반등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갭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해드렸는데 일단 지지는 했고 상승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이 저항대 지금 돌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영상이니까 일단 어제 예측 영상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자, 분봉 흐름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죠? 하단에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의 작은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이 맥점에 안착을 해줬다. 바로 이 안착이 중요한 겁니다. 안착. 그래서 현재 차트는 바닥에서 털려나온 투매의 수급 그리고 갭을 깨지 않는 유지의 흐름을 볼 때 하방으로 밀릴 확률보다 상방에 있는 저항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일단 지지선 이탈이 아니라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 안착을 해주는 완벽한 유지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NXT 시장에서 물론 계속적인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맥점이 완벽하게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흐름 유지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돌파를 여전히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따로 있죠. 이번에 터져나오는 이 반등 역시 그동안 무자비한 하락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기계적인 이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대로 악재를 다 털어내버리고 V자 반등, 대세 상승 추세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상승 불기둥 역시도 세력들이 저 밑바닥에서 투매에 혈갑에 주워 담은 물량을 이 상단 꼭대기에서 개미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억지로 지금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철저한 속임수 반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삼성전자 현재 주가 위치에서 정확한 타점 대응 전략과 과연 우리는 어떤 하방 신호가 발생했을 때 미련 없이 완벽하게 엑시트를 하고 탈출하고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냉정한 엑시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수급 그리고 기술적 차트 흐름 우리 주주님들 뇌리에 확 꽂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팩트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수급 변화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7월 8일부터 발생한 수급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도대체 7월 8일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독하게 물량을 팔아치우던 이 외인 메이저 세력들이 정말 오랜만에 밑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연속적으로 꽂아놓은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집했던 거대한 지금 이 자본들이 현재의 포지션을 상방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하방으로 완벽하게 빼버릴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수급 주체별로 개인들은 주황색 선이고 외인들은 노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지수는 검은색 선이죠. 보시면 매번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치면은 지수는 아주 가볍게 상승을 하죠. 매번 매도를 치면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반대로 개인들이 탐욕에 젖어서 매수를 하면서 쫓아오게 되면 지수는 가차없이 밑으로 어마무시하게 꺾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교차가 되는 지점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교차가 되는 이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변곡이라는 뜻을 말해주는 건데 그 임계점에서 이제 양쪽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개인들이 10조 단위로 역대급 대량의 매도를 쏟아내니까 지수 미친 듯이 반등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변곡 이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계점에 도달을 했고 지수의 상황들, 과거의 역사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역대급 과매도 국면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개인들의 10조 매도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찐바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 현재, 지금 이 당장의 흐름 수급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최근 단기적 반등이 지수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던 물량을 또 전부 다 빠르게 매수를 해봤죠.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거는 이 임계점 근처에 도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매수했던 걸 지금 팔아 제끼고 있는 거예요. 꺾였죠, 이렇게. 반대로 외인들 한번 보자고요. 외인들은 개인들이 매도할 때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했다가 전부 다 팔아먹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임계점에서 다시 개인과 외인의 수급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내일의 흐름도 제가 예상을 해보면 내일은 개인 계속 이렇게 매도 칠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 추가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임계점 근처에서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반등을 했고 개인들의 수급이 꺾였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지수의 상승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급은 확인했으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상승 갭이 발생이 됐고 자금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갭에 대한 이탈이 없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상방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높여서 설명해드렸는데 정말 제 말대로 꼬리를 달고 귀신같이 지지를 하면서 오늘 상승을 해주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왜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시간 끌어버리면 개인들 쫓아왔던 단타 물량들이 알아서 투매로 탈탈 털려 나가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 흐름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보시면 제가 매번 강력한 저항이라고 말했던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위치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대를 그리더라도 추세대를 지금 이미 돌파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안착 작업 끝났다고 했죠, 갭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막바지 구간에서 차트가 이렇게 N자형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직전에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란 거죠. 수급과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 횡보가 지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그 상방에 대한 돌파 흐름이 시원하게 터져 나와도 진짜 무서운 문제는 이 다음부터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죠? 바로 이 반등이요. 밑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외인들, 세력들의 잔인한 트릭이라는 거죠. 즉 속임수 양봉이 될 수가 있다. 세력들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돌파를 만들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안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제 찐반등이다,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외인들은 바로 그때 오늘도 매집을 하고 있고 투매수도 매집을 했는데 바닥에 샀던 그 물량들을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라인에서 개인들에게 전부 다 떠넘겨버리면서 엑시트를 하고 탈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차트에서 나오는 이 반등세는 대세 상승 추세로 쭉쭉 뻗어가는 이 반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기계적인 기술적 되돌림 반등으로만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역사적인 투매 뒤에 반등이 진행이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하락폭의 이제 30% 그리고 최대 50% 구간까지는 기계적인 되돌림 파동이 나온다고요. 그 목표가 부근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인들은 매도로 전환하고 이 올라온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 역전 현상이 터져 나오게 되면 우리의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2차 조정 늪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30% 그리고 이 50% 되돌림 가격에 제가 직접 차트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3등분을 해서 보면 25만 원이 30% 구간이고요. 절반 가격은 얼마입니까? 28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네요. 그죠? 즉 세력들은 현재 이 가격대 위로는 돌파를 만들 거긴 한데 그 자리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물량을 털어낼 확률이 현재 굉장히 크다. 30% 계산한 25만 원 가격은 저는 시원하게 넘겨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말한 이평 돌파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도. 그런데 그 상방 돌파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이동평균선 저항도 있고 그리고 이 28만 원이란 가격은요. 쌍고점이 발생이 될 때 지지의 가격으로 형성이 됐던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깨지게 되면서 그 뒤엔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넥라인 가격대는 이동평균선과의 중첩, 그러니까 이평선 저항도 있고 가격 저항도 있기 때문에 단번에 쉽게 돌파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꼭대기에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가 어마무시하게 겹겹하게 쌓여 있는데 미쳤다고 외인들이 바닥에 샀다고 해서 자기들 돈을 수조원을 써가면서 지금 이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전부 뭐 본전 찾아줘버리고 편안하게 탈출을 시켜주겠냐 이겁니다. 과거 이 대한민국 증시를 정말
정말 이 피바드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폭락장에서도 세력들의 이 끔찍한 악랄하니 기술적 반등, 엑시트 패턴은 매번 소름 돋게 발생했는데요. 자, 과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 IT 버블 때도 지금과 같은 어마무시한 폭락은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현재 같은 이 기술적 반등은 어김없이 터져 나왔지만 이때도 보시면은 이 50% 라인 때까지 딱 기술적 반등을 주더니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이 개미들을 피말려 죽이는 아주 지루하고 끔찍한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16년도, 17년도 상승장에서도 지금같이 어마무시한 가격 조정은 진행이 됐고 그때도 이 50%권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더니 그 뒤에는 지루한 시간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번 이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 파동 역시 과거의 그 잔인했던 패턴과 단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극심한 공포를 줘서 개미들의 피 같은 수급을 싹 다 털어먹은 뒤에 자신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멱살 잡고 강한 반등을 올려주고 그리고 폼무에 찌든 개미들이 추격 매수로 따라 붙게 되면 그 뒤에는 다시 한번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이 개미 지옥을 기어코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주식판에서 이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력들의 패턴은 매번 소름 돋게 똑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개인들은 매일 이 바닥에서는 다 털려버리고 손발에 묶여서 아니면 바닥에서 치킨만 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이 주가가 오르는 고점 자리에서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합니다. 왜? 나만 놓고 갈까봐라는 그놈의 이제 포모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포들은 의도적으로 추가 상승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포모를 자극한 뒤에 포모에 찌들어서 따라붙은 개인들에게 아주 비싸게 물량을 전부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설거지를 하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 조정을 다시 만들고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헐값에 매집을 하는 이 패턴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으로 개인들의 아주 진을 빼고 지쳐버리게 만든 뒤에 완벽하게 포기하고 물량을 빼낼 때쯤에 그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 돌리기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이 단기 상승 파동에 마냥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관점을 가지고 냉정하게 거래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력들의 흔들기 흐름은 제가 장중에 째려보는 맥점 차트에 아주 명확하게 타점 신호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 전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기계적인 시나리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시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맥점 차트를 보시면 지독한 저항을 받던 주가가 시원하게 지금 상방은 돌파가 되니까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단 지지선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상승 흐름, 이 슈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고 이렇게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올 때 갭에 대한 지지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는 털리지 말고 홀딩을 하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무서운 조정은 언제 다시 시작이 됩니까? 네, 잘 밟고 가던 이 맥점이 아래로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방 조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맥점이 툭 깨지는 그 찰나의 시점이 바로 이번 이 기술적 반등의 최고점의 꼭대기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과거 상승 구간에서도 매번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 맥점을 깨지게 되면 지독한 조정을 만들죠. 타고 가던 주가가 깨지게 되면 지독한 조정을 만듭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매번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투매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잘 타고 흐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환호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조정이 발생이 되고 2차 바닥 조정 싹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하방 경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건데 지금과 같이 재돌파의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편안하게 비중을 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완벽하게 타점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따라와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기존에 보유를 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든 지금 당장은 오직 이 엑시트, 수익 실현 아니면 이 탈출 하나에만 집중을 하자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에 대한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28만 원을 넘기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세력들은 목표가 가격 라인에서 그때 이제 당장 정고점을 뚫고 날아갈 것처럼 이 호가창을 두드리는 그 흐름, 페이크 현상이 발생이 되긴 할 건데
그럼 이렇게 이제 21선을 살짝 돌파한 자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바로 이때 탐욕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물량의 50%는 미련 없이 익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이 아래로 이탈을 하면서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남은 전량을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단 이 엑시트 타점은 장중에 순간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이라도 당장 깨질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챙겨드리면 좋겠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만큼 저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을 최우선으로 챙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꼭 보내두셔야 됩니다. 장중에 이 맥점이 다 깨져버렸는데 뒤늦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주시면 번호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세력들이 흔들어도 버텨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버티시라고, 맥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수익 챙기고 나오시라고 정확하게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이미 이 방법론을 통해서 고수들이 다 모인 킴증권 영웅전에서 당당하게 수상자로 이름을 괜히 올린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투자대회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간 과거 내역이 아니라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엑시트를 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지금 구독자님들께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현재 모두가 멘붕에 빠져있는 이 어려운 장세, 남들이 불안해할 때 저 맥점 코치는 어떻게 냉정하게 시장을 읽고 지금 이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세력들의 마지막 흔들기 기껏 잘 만들어 놓은 이 소중한 수익금 허무하게 다 토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진짜 타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